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원 선거구가 늘었지만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는 줄었습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의석만 공고해지고 정치 다양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공중보건의사가 크게 줄면서 농촌보건지소가 사실상 반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 진료가 중단되는 등 농촌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익산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가 지하시설물과 도로의 단차가 심해 인근 상인들이 진동과 건물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후유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정수는 그대로인데 선거구는 9개로 늘어나면서 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의석만 공고해지고 정치 다양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익산시의원 예비후보들. 선거구가 바뀐 것도 힘든데 중대선거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쪼개서 선거구를 나눠가지고 저희처럼 작은 정당이나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청년 후보들의 의정활동 진입을 막는 그런 행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익산은 시의원 정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2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선거구는 9개로 늘어나 상대적으로 중대선거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엔 3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익산 가와나 라바사아 등 6개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선거구는 익산바와 사아자 등 4개에 불과합니다. 진보 정치를 하겠다며 3인 선거구 출마를 준비했던 군소정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쿠팡이나 배민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독점에 의한 피해라고 하는데요. 선거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가 사실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정말 익산시한테는 최악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도의회를 거쳐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옮기거나 다음 달 4일까지 다른 선거구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이어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은 더욱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익산시의원 2인 선거구까지 확대돼 민주당 의석만 공고히 할 뿐 정치 다양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에서나 여러 우리나라의 그 선거 구조상 4인 선거구제로 확대를 하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건데, 선거구 쪼개기가 이뤄진 익산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특정 정당만을 위한 기형적인 조정이라는 거센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도의회는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원은 25명으로 유지됐고 군산시의원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선거구는 익산이 9개로 늘었고 군산은 8개가 유지됐습니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한 전 원내대표는 다음 달 신임 투표를 거쳐 1년 더 원내대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김관영 지사의 현금 제공과 관련해 기초의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도내 현직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지역 음식점에서 청년 정치인 등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했고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입건된 A씨는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6.3 지방선거 군산과 익산 후보자 5명의 공천을 승인했습니다. 군산 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오지성 전 군산 김제부안갑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의회 라선거구 노영진 후보도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군산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는 한아름 후보가, 익산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는 이진숙, 2순위는 이영미 후보가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군산시의원 비례대표로 이화숙 전북도당 대변인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또 군산시의원 가선거구는 한한길 전 군산시의원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당초 조국혁신당은 한 개 선거구 1후보자 원칙을 깨고 가선거구에 한한길 후보와 김경구 후보 등 2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지만 김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한 후보를 단수 추천하게 됐습니다. 군산의 한 농촌보건지소가 한의과 중심으로 재편되며 사실상 반쪽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중보건이 급감으로 내과 진료가 중단되자 하루 수십 명이 찾던 환자 발길이 끊기고 농촌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군산 나포면의 한 보건지소. 대기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의과 진료를 시작했지만 내과 진료가 중단되면서 하루 50명가량 찾던 환자는 이제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군산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는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3명으로 무려 70%나 급감했습니다. 남은 공보의 6명이 9개 보건지소를 돌며 진료를 이어왔지만 이 가운데 3명은 전역했고 나머지 3명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습니다. 최근 새롭게 3명이 충원됐지만 섬 지역인 계야도와 어청도 보건소에 우선 배치되면서 나머지 6개 보건지소는 내과 진료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군산시는 대안으로 기존의 한의과 진료를 제공하던 나포면 보건지소를 포함해 진료 중단 위기에 놓인 5곳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5명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이미 전체 13곳의 보건지소 가운데 4곳은 진료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 3년 복무 대신 18개월 병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여기에 최근 의료 인력 수급 문제까지 겹쳐 공보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고령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내 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여기 침 맞아야지. 지금 전화하고 와 이제 혹시나 또 출장이나 갔는가 하니 잘 어디가 모르거든. 그 다음에 한 번씩 가려면은 어떤 때는 물어봐서 온다는 게 차 2번 타고 올 때는. 앞으로 최소 5년간 공중보건에 없이 보건지소가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후나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 한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추산을 하는데 한 5년 이후는 작년이나 그러니까 재작년 그 정도로 좀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지역 의사 필수 의사제대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은 더 정착가 되지 않을까. 공보의들이 떠난 자리, 농촌 의료 공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또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96원으로 올랐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류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암동 설해장터와 영동상가 등 10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산의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16곳에서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지정구역에 1,100여 개 점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면서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된 소상공인 점포 수는 2,700여 개에 달합니다.
익산시가 5월부터 24시간 악취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이는 하절기와 야간 취약 시간대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취 상황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악취 측정 차량을 활용해 상시 감시를 진행합니다. 또 민원 발생 시에는 신고된 지점을 중심으로 바람 방향을 역추적해 악취 발생 위치와 성분 물질을 분석해 대응하게 됩니다. 도내 어촌 정착 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만 45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어업이나 양식업 등에서 3년 이하의 수산업 독립 경영을 한 사람으로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익산 터미널 사거리 상인들이 지하시설물과 도로의 단차로 발생하는 진동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일부 상가는 균열까지 발생했는데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인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익산 터미널 사거리. 버스가 맨홀을 밟고 지나가자 인근 상가 건물 내부에서 흔들림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곳 사거리 50여 미터 구간에 설치된 맨홀과 빗물바지 등 지하시설물은 모두 14개. 지하시설물 주변으로 단차가 생겨 차량이 지날 때마다 진동이 생기다 보니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무게가 있는 차가 지나가면은 덜컹덜컹하고, 네, 여기 한번 조금만 계셔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땅이 울릴 정도여가지고 무서울 때도 있죠. 저녁에는 울려가지고 우리 여기 전에 자면은 엄청 울려, 붕붕 울려요. 저기 있다. 진동이 계속되다 보니 일부 건물에는 내부 균열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하시설물 곳곳에는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마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야가 깔아지면 야를 해라. 그러면 그 옆에가 또 깔아져. 그 옆에를 하면 또 옆에 깔아져. 하수가, 그 다음에 상수가, 그 다음에 도시가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도로가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근본적인 것을 확인을 해야지. 익산시는 이 일대 지하시설물과 도로와의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하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근본적인 개선에는 시일이 소요된다는 입장입니다. 진동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시는 방법은 검토가 필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수도도 있어요. 각각의 부서의 이제 그 상황이 좀 다르겠죠. 단차로 인해 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보수 작업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인근 상인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황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사임했습니다. 황 전 이사장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군산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달 6일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장 선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도선관위는 선거구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중순쯤 특정 예비 후보자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법규 위반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2달간 대학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39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가 늘어난 겁니다. 경찰은 안전교육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배달의 명수 이용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과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배달의 명수는 올 1분기 기준 매출액 13억 원, 주문 건수 46,473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42% 증가했습니다. 군산 지역 음식점은 700만 원의 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 4곳을 선정해 조리장과 바닥, 천장, 개보수 등 각각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노후된 일반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등입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군산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구강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1인당 4만 원의 구강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항목은 불소도포와 치아홈 메우기, 치석 제거 등입니다.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도내 222개 치과병원에 전화 예약을 한 뒤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이나 후계농업인 육성, 영농 기반 임차와 융자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또 스마트팜 조성과 기술 혁신,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스쿨버스를 들이받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고 초등학생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 곳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익산 다이노키즈월드는 5월 1일부터 사흘간 야간 연장 운영을 합니다. 또 어린이날 당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리고 공공승마장은 승마체험 등을 운영합니다. 만경강 문화관은 손풍선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국립익산박물관은 꿈나무 만들기와 미륵사지 보물찾기 등 7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익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 창작 교실이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수도관 그림책 숲도서관에서 5월 16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학년은 쉬운 이야기 구성과 그림 중심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고학년은 줄거리 전개와 인물 설정, 표지 만들기 등 그림책 제작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외국인 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선박이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직도 해상에서 충남 보령 선적을 어선 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이 선박은 외국인을 포함해 승선원 9명으로 신고됐지만 검문 검색 결과 승선원은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KCN 금강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금강방송이 진행한 익산시장과 군산시장 경선 토론회가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현대차 구조원 투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방송사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비상임 임원을 공모합니다. 비상임 임원은 감사와 이사이며 지원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비상임 임원은 조직 운영 및 경영 지식과 전략적 사고와 업무 추진 능력, 청렴성 등 윤리의식 등이 평가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행복드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중 자녀를 둔 63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착한 가게 음식점 3개소와 협력해 10만 원 상당의 식사권을 지원합니다. 군산시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개정면 신규 착한 가게 해오름 펜션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개정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특화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4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